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라며 연일 군사정찰위성에서 보내오는 사진, 대한민국의 미군기지와 일본의 미군기지, 오키나와, 괌, 미국 본토에 있는 백악관과 펜타곤, 미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정찰 촬영에 성공했다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깡통을 쏘아 올렸으며 말이 안 되는 사기극이다라고 김정은을 발칵 집어 엎었죠. 자, 북한의 김정은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 한국과 일본 핵 잠수함 도입, 이에 중국 공산당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을 철벽 대비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핵 국가인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능력 증대에 발맞춰 새로운 핵 전략 재설계가 불가피하며 이 중심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 김정은이가 경악할 만한 소식이며 또한 중국 공산당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한일 핵 잠수함 도입 시대의 발표.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한일 관계자들의 의지가 드러났으며 이런 시대가 되면 머지않아 한국과 일본이 핵 잠수함으로 무장한 이후에 소해바다와 동해바다, 남해바다 등 한바탕 북한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핵 추진 잠수함 연합훈련도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 한미일 핵 전략 포럼에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북한보다 30년 뒤처져 있고 핵 잠수함마저 늦장 대응을 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으로 추적, 감시함이 타당하다라며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잠수함보다 2배에서 3배 빠른 속력을 내며 지속적인 추적 능력을 가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 고도화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 한국이 드디어 핵 잠수함 도입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연료 확보와 잠수함 원자로 설계, 제작,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해 이 경우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급성을 강조하며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기술력으로 잠수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항공모함,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는 이미 11년 전 개발됐고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도 개발 중으로 핵 잠수함에 활용만 하면 된다라며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해왔으며 올해 3월 기준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북한이 35발 내지는
165발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와 중거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해왔으며 특히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SLBM을 2016년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극성 3형 발사 이후 개발이 거듭됐는데 북한은 2차 핵 타격 능력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500에서 1000km를 개발 중입니다. 올해 9월에는 북한 최초 작전용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진수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잠수함에는 6기의 이 SLBM과 약 5기의 단거리 잠수함 발사 전술 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점중하는 북한의 SLBM 핵 잠수함 위협이 턱 밑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코다 여지 전 일본 자위함대 사령관은 세종연구소에서 개최한 2023 한미일 핵 전략 포럼 발제에서 SLBM을 탑재한 핵 잠수함 운영되면 서울과 도쿄 모두 동해, 일본의 서해, 남해에서 공동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며 북한의 SLBM의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 동맹국 두 수도가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핵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일본 코다 요지 전 일본 잠수함 사령관은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SLBM은 북한이 ICBM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2차 핵 억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코다 전 사령관은 동해에서 북한의 이 SSB를 추적해 격파하는 새로운 군사 임무는 한국에게 남았다라며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잠재적인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지닌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서울과 도쿄까지의 거리가 짧아 격추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대미 관계에 대해 라미 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 오코스를 언급하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시사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군함의 추진체에 들어가는 고농축 우라늄은 NPT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NPT와 별개로 이 오코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인정하에 우회적으로 보유한 호주와 함께 점중하는 동북아의 핵 위협에 맞서 어떻게 미국의 태세 전환을 이끌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핵 보유에 대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며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핵 추진 잠수함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핵 추진 잠수함이 도입될 경우 국내 방위력과 방산산업 수준이 더 격상될 것이란 군사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율곡 한국 핵 자강 전략 포럼 사무총장은 핵 잠수함은 기동 속도가 높고 미사일 발사와 어뢰 발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특수전의 다목적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대를 통합하면 더 무거운 재래식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실어 핵 추진 SSBN 잠수함 또는 SSGN 잠수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온 이후 중국 공산당 정권도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김정은이가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과 일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됐으며, 이에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남해바다 등 한일 또한 한미일 핵 잠수함들이 연합훈련을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며, 이런 소식에서 가장 경악을 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겠지만 중국 공산당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 상황이 계속해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핵 잠수함 도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